안녕하십니까? 2023년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온라인 설명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탄소 배출과 온실가스,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까지 정말 오랫동안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까지 많이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상기후라고 하면 먼 미래에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생각됐는데요. 어느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3년 따뜻한 겨울 때문에 꿀벌 집단 폐사 피해는 더 커졌으며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라남도는 가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는 등 극단적인 기후현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맞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맺어지면서 전 세계가 함께 탄소 중립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인 우리나라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부여하고 기업별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시장 기능을 활용해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은 그동안 대규모 산업 분야에만 치중돼 왔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산림 분야까지 확대한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이번 2023년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설명회는 예비 사업자, 이해 관계자 등 외부 사업을 참여하고 싶은 대국민을 대상으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이 우리나라 그리고 지구까지 지키기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설명회 시작에 앞서서 오늘 소개해드릴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발전을 위해서라면 피할 수 없는 개발. 짧은 시간 눈부신 발전은 그만큼 큰 상처로 남았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묘안, 바로 건강한 숲, 우리들의 소중한 산림입니다.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산림의 순기능, 우리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운영하는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보다 적극적인 산림 경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물론 경제적 이익까지 도모하는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세계적인 기류 속에 다가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를 선언한 대한민국. 지난 2015년부터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기준, 초과한 배출량과 감축량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대한민국 녹색 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요.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은 그동안 대규모 산업 분야에만 치중해왔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산림 분야까지 확대한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림이 아닌 토지 또는 산불 피해지의 새로운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요. 도시 곳곳 도시림과 가로수 등을 조성하는 식생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흡수가 우수한 인분으로 산림을 갱신하는 사업과 나무가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다시 배출되지 않게 하는 목제품 이용 사업까지. 각 사업별 보다 자세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보상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언제든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우리 사회 전반에 무관심한 환경인식을 개선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다음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3년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산림부문 외부사업의 개요 및 방법론 이해에 대한 강의인데요. 외부사업이라는 제도가 과연 무엇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실 김윤정 선임님의 강의를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실 김윤정 선임입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ESG 경영 등으로 인해 자연기반 해법인 탄소흡수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중 탄소흡수원의 핵심인 산림에 대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거래할 수 있는 핵심 제도인 산림부분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을 이번 강의를 통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럼 산림부분 외부 사업 개요 및 방법론 이해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산림부분 외부사업 개요, 방법론, 추진 사례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산림부분 외부사업 개요입니다. 산림부분 외부사업 개요는 외부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며 어떻게 제도를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마지막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되는 인증실적, 즉 KOC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산림부분 외부사업과 유사한 제도인 산림탄소 상세제도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 두 제도 간의 차이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림부분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과 산림탄소 상세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산림부분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된 국가제도로 배출량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산림탄소 상세제도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정부 부처 차원의 자발적 제도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공헌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관련 부처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산림탄소 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시장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래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라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의무 시장과 자발적 탄소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외부 사업은 의무 시장인 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으며 산림탄소 상세제도는 산림탄소 상세제도만의 자발적 탄소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림탄소의 활용 목적에 따라 제도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산림부분 외부 사업을 알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매년 배출 허용량인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별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배출권은 특정 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온실가스를 담는 종량제 봉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당 대상업체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만 5천 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 5천 톤 이상인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하는 업체가 지정이 됩니다. 또한 업체의 배출량은 조직경계라는 것을 설정하여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의 기준이 되는 범위를 설정하게 되는데 대략 사업장 하나의 범위가 일반적인 공장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할당 대상 업체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감축하는 방법입니다. A 업체의 경우처럼 1000톤을 할당받은 업체가 설비 교체 등으로 인해 할당량인 1000톤보다 적은 900톤을 배출할 경우 100톤의 잉여 배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배출권은 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앞선 경우와 다르게 B 업체의 경우처럼 1000톤을 할당받은 업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1100톤을 배출할 경우 100톤의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외부 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할당 대상 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감축 또는 흡수 활동을 수행하여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배출권 거래제라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 정책은 당연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기업이 감축 노력을 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 한계 문제로 자체 감축량은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자발적 감축 유도 정책인 배출권 거래제 상세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상세 제도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을 할당받은 기업이 해당 영역
즉 조직 경계 외부에서 감축 또는 흡수 활동을 수행하고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조직 경계 외부에서 수행하는 감축 또는 흡수 활동 자체는 바로 외부 사업이라고 합니다. 외부 사업은 배출권 거래법 및 외부 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업은 환경부 총괄기관 아래에 각 부처에 전문성 있는 부처가 관장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아래에 위탁 운영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림부부는 관장기관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위탁 운영기관으로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권 거래제, 상세제도, 외부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외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고 참여 후에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등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사업 등록 요건은 사업 위치, 자발적 시행, 경제성, 검증 가능성, 방법론, 이행 시기에 따라서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위치입니다. 할당 대상의 경계 밖, 즉 조직 경계 외부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예시처럼 할당 대상 업체의 조직 경계 내부에서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는 외부 사업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조직 경계 외부에서 나무를 식재하여야 외부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 시행 여부입니다. 자발적 시행이라는 의미는 현행법 및 제도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안방제림을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 재영향평가에 의한 보완 의경에 따라 추진된 사업은 외부 사업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이 부족하여 외부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나 외부 사업 인증 실적 활용을 통하여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때 외부 사업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외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다른 대안 사업들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때 인증 실적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감축량이 6만 톤 초과인 경우에만 실시하므로 대부분 산림 부분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산림 면적이 약 1만 헥타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검증 가능성입니다. 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량화되고 검증 가능한 사업이 대상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법론입니다. 정부로부터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산림 부분으로 승인된 방법론은 신규조림 재조림, 목제품 이용, 식생복구, 갱신조림, 산림재해 피해지 조림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행 시기입니다. 배출권 거래제가 녹색성장기본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일인 2010년 4월 14일 이후로 진행된 사업만이 외부 사업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B 사업처럼 2010년 이후인 2018년에 식재한 사업이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재 시점이 2018년이고 등록 시점이 2023년이라면 2023년부터 흡수한 양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즉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흡수량은 인증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설명드린 6가지 등록 요건은 산림 부문뿐만 아니라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전 부문 공통적인 요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외부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추진은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적합한 방법론을 선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관장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관장기관과 위탁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적합한지 평가 및 심의 후에 최종적으로 외부사업 등록을 승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업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은 외부사업 인증 실적을 획득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사업 등록 이후 5년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모니터링 이후에 사업자는 모니터링 보고서와 검증 보고서를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 보고서에 대한 인증 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외부사업 인증 실적인 KOC가 발급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거래와 활용입니다. 발급받은 KOC는 장내외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할당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상세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부사업 등록 유형입니다. 외부사업은 크게 단일 감축사업, 묶은사업, 프로그램 감축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단일 감축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3,000톤 초과인 사업은 일반사업, 100톤 초과 3,000톤 이하인 사업은 소규모 사업, 100톤 이하는 극소규모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소규모 국소규모 사업은 인증 주기, 묶음 감축 사업의 허용 등 제도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묶음 감축 사업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감축 사업은 일관된 사업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중장기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등록 유형입니다. 또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인증 유효 기간은 올해 5월에 개정된 사항으로 산림 부분은 더 이상 고정형 사업이 불가능하고 15년 이내에 갱신형 사업만 추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외부사업 승인 절차입니다. 먼저 1단계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상세등록부 시스템을 통해 사업등록 신청을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최대 3회까지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문제가 없다면 타당성 평가가 완료됩니다. 이후 환경부 협의 과정을 통해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환경부 협의 통보 의견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협의 과정은 외부사업이라는 제도가 각 부문별로 평가기관이 상의하여 발생되는 평가 기준, 이슈 사항 등을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환경부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업 등록이 결정되며 그 결과는 상세 등록부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됩니다. 다음은 외부사업 인증 지침에 등록된 사업계획서 서식이며 극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관장기관이 지정한 별도의 양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산림 부분은 현재 식생복구 사업계획서 서식이 상세등록부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절차입니다. 전반적인 절차는 외부사업 등록 승인 절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출 문서는 모니터링 보고서와 검증 보고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현재 외부사업 지침에 등록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 서식이며 극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관장기관이 지정한 별도의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 부분은 현재 식생복구 모니터링 보고서 서식이 상세등록부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증 보고서는 검증기관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며 극소규모 서식을 활용한 사업은 검증 보고서 역시 극소규모 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외부사업 인증 실적, 즉 KOC 활용 방법입니다. KOC 활용 방안은 두 가지로 자체 소진하는 방법과 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체 소진의 경우 할당 대상업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KOC를 상세 배출권인 KCU로 전환하여 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차 계획기간 기준으로 KCU는 각 이해년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5%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각 계획기간에 따라 활용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할당 대상업체만 KOC를 KCU로 전환 신청할 수 있으며 비할당 업체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환된 KCU는 KOC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거래의 경우에는 장내 거래와 장외 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장내 거래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하는 방식으로 할당 대상업체의 경우 KOC로 판매하거나 KCU로 전환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비할당 대상업체는 KOC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장외 거래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구매자와 직거래를 통해 거래 단가와 규모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내 거래와 동일하게 할당 대상업체의 경우에만 KOC 또는 KCU로 전환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비할당 대상업체는 KOC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KOC는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세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즉 2년 이내에 KOC를 KCU로 전환하여 자체 소진하거나 다른 할당업체에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올해 9월 정부에서 발표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상세 배출권 전환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한 개정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해당 사항에 대한 지침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 부분에서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비용속성 관리 부분입니다.
산림은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의 피해로 언제나 이산화탄소 손실에 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산림 예치율을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손실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산림 예치율은 재정적 위험도, 관리적 위험도, 사회적 위험도, 산림재해 발생 부문을 검토를 통해 산정하며 최대 3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모니터링 기간 동안 100톤의 흡수량을 발생하고 산림 예치율이 3%로 산정된 사업이라면 정부는 산림 예치량을 가감 후 97톤에 대해서만 사업자 보유 계정으로 송부하고 나머지 3톤은 정부의 산림 예치 계정으로 이관됩니다. 이후 산불 등 산림재해로 사업자의 97톤에 대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험의 개념을 생각하셔서 이해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산림에서 산림재해 등 이산화탄소 소실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기간과 법적 벌기령 이후까지 잘 관리한 경우라면 사업자는 정부의 산림 예치 계정에 있는 흡수량에 대해서도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 예치율 산정식은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 산림 예치율은 실제 흡수량 인증이 일어나는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점에 산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파트인 산림 부분 외부 사업 방법론입니다. 산림 부분 외부 사업 방법론에서는 현행 방법론과 참여 조건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방법론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입니다. 산림 부분에서도 산림 조성, 식생복구, 목재 제품 이용 등을 통해 발생하는 흡수량을 정량하기 위하여 방법론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각 방법론마다 적용 조건, 탄소 흡수량 산정 방법, 모니터링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나 본 강의에서는 각 방법론의 정의와 적용 조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부 사업 현행 방법론은 상세 등록부 시스템 우측 하단의 방법론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재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갱신조림, 산림 재해 피해지 조림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방법론은 신규조림 재조림 사업입니다. 방법론 명처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인위적인 식재, 파종 및 천연 갱신 등의 유도를 통해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즉 산림이 아닌 지역에 나무를 식재하여 새롭게 산림을 만들거나 혹은 다른 용도로 전환된 지역을 다시 산림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시행 전 대상지는 산림이 아니어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산림이 되어야 합니다. 방법론 적용 조건은 첫 번째로 인위적인 식재, 파종 등을 통해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 시행 전 해당 대상지가 산림이 아닌 토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산림의 요건은 최소 면적 0.5헥타 이상, 수간 울패도 10% 이상, 평균 수고 5m 이상 총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산림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산림이 아닌 토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 대상지가 신규조림 또는 재조림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신규조림은 사업 대상지가 최소 50년 이상 산림이 아닌 토지이며 재조림은 본래 산림이었으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산림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1973년도 이전부터 지금까지 산림이 아닌 지역과 1990년 이전에 산림이었던 지역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산림이 아닌 지역이 신규조림 재조림 사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 불가 조건으로는 사업 과정에서 소각 또는 대규모 텃파기를 통해 대상지 정리 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토양 교란 등의 문제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목제품 이용 사업입니다. 국내 산림으로부터 수확된 원목이나 가공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여 목재 제품 내 탄소를 저장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국산재에 대해서만 탄소 저장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입산 목재 제품은 외부 사업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며 혼합된 경우라면 혼합 비율을 고려하여 수입재 탄소 저장량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제품 생산, 가공하는 자가 아닌 목재 제품 최종 소비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조주택을 시공하는 업체는 사업자가 될 수 없으며 목조주택을 최종 구매하는 소유자가 외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콘크리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원자재 대체 효과는 해당 방법론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목재 제품의 탄소 저장 효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식생복구 사업입니다. 식생복구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을 조성하여 산림탄소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사업입니다. 앞선 신규조임 재조림과 마찬가지로 산림이 아닌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동일하나 산림이 아닌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방법론 적용 조건으로는 첫 번째로 신규조임 재조림과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 전 해당 대상지가 산림이 아닌 토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년 과거 항공사진을 확인하여 산림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규조림 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여야 합니다. 식생복구 사업과 신규조림 재조림 사업의 유사성이 많아 두 사업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조림 재조림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를 확인하셔서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 적용 불가 조건으로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지역은 외부사업 대상지가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갱신조림을 통한 산림경영 사업입니다. 산림에서 기존 인분보다 이산화탄소 흡수가 우수한 인분으로 조림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방법론 적용 조건으로는 첫 번째로 사업 대상 토지가 산림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 시작일 전에 산림 경영 계획이 수립되어 인가된 산림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불법 벌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목 벌채에 대한 허가를 받고 벌채 및 조림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해당 사업 대상지가 조림 이전에 불량인분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량인분 갱신조림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불량인분은 인분 수확표의 기준보다 낮은 제적을 갖는 인분을 불량인분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불량인분의 경우에는 불량인분 갱신에 대한 부분까지 흡수량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일반 갱신조림 사업보다 흡수량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재해 피해지 조림 사업입니다. 2022년 말에 산불 피해지 조림 방법론이 개정되어 수해 피해지도 해당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산불 피해지 적용 조건, 적용 불가 조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 조건으로는 첫 번째로 산불 피해 이전에 사업 대상 토지가 산림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산불 피해 상황 조사에 따라 결정된 항구복구지에서 실시하는 인공복구를 통한 조림 사업이어야 합니다. 적용 불가 조건으로는 자연복구에 의한 조림 사업은 사업자의 자발적 감축 노력으로 보기 어렵고 고규림의 산불 피해 복구는 법적 의무이므로 방법론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수해 피해제 적용 조건, 적용 불가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 조건으로는 첫 번째로 수해 피해 이전에 사업 대상 토지가 산림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해 피해 상황 조사에 따라 결정된 인공복구를 실시하는 조림 사업이어야 합니다. 적용 불가 조건으로는 대부분 산불 피해지와 유사하고 수해 피해 대상지의 사업 경계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모니터링이 어려워 방법론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방법론 승인 절차입니다. 전반적인 절차는 사업 등록 승인 절차와 유사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방법론을 직접 개발할 수도 있으며 방법론 개발 시에는 방법론 제안서와 방법론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해당 단계를 통해서 방법론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인 산림 부분 외부 사업 추진 사례입니다. 신규조림 재조림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한 통일희망나무 신규조림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주변 유유부지의 조림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한 새만금 방풀림 조성 신규조림 사업입니다. 새만금 간척지 개발 계획에 따라 농업용지의 해풍 피해 방지 목적으로 방풀림 조림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식생복구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전남도청과 순천시청에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순천만 국가정원 조성 식생복구 사업입니다. 시민의 휴양공간 제공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만 국가정원 대상으로 도시숲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포항시청과 국가철도공단에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포항시 폐철도공원화 식생복구 사업입니다. 포항시 도심에 위치한 동해 남부선 폐성 구간을 선형 도시숲으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갱신조림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순천시 생태환경센터에서 추진한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산 25-1 갱신조림을 통한 탄소흡수원 증진 사업입니다. 유평리 산 25-1에 소재한 기존 인분을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등 이산화탄소 흡수가 우수한 인분으로 갱신조림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산림부문 외부사업 개요 및 방법론 이해에 대해 강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제도가 어려운 만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 하였으나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면에 보이는 제 메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지금까지 한국임업진흥원 김윤정 선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강의로 보다 많은 기업 및 산주분들께서 외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서는 산림부문 외부 사업 추진 전략 및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외부 사업에 참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전략으로 외부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지, 외부 사업 등록 이후에는 어떻게 대상지를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에코다인 장광민 대표님의 강의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할 에코다인의 장광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림부문 외부 사업 추진 전략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외부 사업 추진 시 사업자분들께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외부 사업의 발굴, 사업 등록, 사업 이행 등 외부 사업의 주요 추진 절차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산림부문 외부 사업과 관련된 최근 동향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함께 외부 사업 제도가 운영된 지 올해로 9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매년 산림부문 외부 사업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자료집이나 교육 콘텐츠 등을 제작하고 배포해 왔기 때문에 산림부문 외부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사업자분들께서 이전보다는 쉽게 관심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사업자의 산림부문 외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어 산림부문 외부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 사업자분들의 문의사항에 대응하거나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외부 사업을 참여를 결심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등록 이후 사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필렛 등을 통해 접하는 외부 사업 정보는 제도를 이행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업자분들께서 막상 외부 사업을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그래서 사업을 발굴할 때 어떻게 해야 하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뭐부터 준비해야 하지와 같은 실무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시간에는 외부 사업자의 관점에서 외부 사업을 추진하시는 경우 사업자께서 각각의 사업 절차별로 고민해야 할 사항들, 준비해야 할 업무 등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사업 추진 절차 개요입니다. 외부 사업의 추진 절차는 크게 외부 사업을 등록하고 관리, 그리고 활용하는 단계로 간단하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부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를 수행하시는 경우 사업 발굴, 사업 신청, 타당성 평가, 환경부 심의 대응을 거쳐 사업을 등록하셔야 하며 사업의 시행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증 실적을 발급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업무들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모두 이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관점에서 정리한 외부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사업 등록 단계에서는 사업 발굴, 신청 및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며 관리 단계에서는 사업의 이행과 모니터링 그리고 흡수량의 인증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실적의 활용 단계에서는 발생한 인증실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또한 산림부분 외부사업의 모니터링 주기는 통상 5년 주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실무를 5년 주기로 준비하고 이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외부사업 발굴 시 요구되는 주요 고려사항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부사업의 기획과 발굴 단계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외부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업자가 보유한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외부사업에 대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검토하는 단계로서 외부사업의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외부사업을 누가 추진할 것인지, 추진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추진할 것인지, 어떤 감축사업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러한 검토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부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 방안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부사업을 추진하시는 사업자분들의 경우 외부사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체적으로 외부사업을 발굴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외부사업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외부사업 전문기관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외부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나 문의사항들을 요청하는 데에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전문기관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외부사업 추진 시 사업자께서 검토하셔야 되는 주요 고려사항들입니다. 첫째로 외부사업이라는 제도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외부사업의 지침과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사업에서 요구하는 지침, 방법론, 문서 양식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추가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성이란 말 그대로 기존보다 추가적인 노력이나 감축 성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진하려는 감축 활동이 법률 등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인위적인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외부사업의 운영 및 관리 체계에 대한 구축이 필요합니다. 외부사업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체계와 이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외부사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인증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로 외부사업은 짧게는 15년에서 45년 동안에 장기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중간에 외부사업이 중단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외부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및 담당자를 배정하고 원활한 업무 인계가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부사업 모델은 다양한 형태로 발굴하고 추진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외부사업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업 발굴과 관리가 용이한 사업 모델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유형에 적합한 발굴 전략을 채택하시어 사업 발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관의 특성상 추진하려는 외부사업 대상지가 소관 행정구역으로 제한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산림 및 도시 녹화 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로 추진 중인 산림 시책이나 사업들과 연계하여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 유형은 갱신조림, 식생복구, 산림재해 피해지 복구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추진과 예산 편성이 가능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중심으로 외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권장되며 주로 식생복구 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업의 경우 지자체나 공공기관보다는 예산의 집행 및 사업의 추진에 있어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갱신조림, 식생복구, 산림재해 피해지 복구 등 다양한 형태의 외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보유한 기업림이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자 단독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기업이 보유한 적절한 대상지가 없는 경우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사업 대상지를 추천받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 산주의 경우 보유하신 산림을 활용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주로 갱신조림의 형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만약 산불 등의 이유로 보유하신 산지가 피해를 받으신 경우에는
산림재해 피해지 복구 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사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외부 사업을 발굴하거나 검토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사업자분들께서 이전의 사업 기획 및 발굴 단계에서 외부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완료하셨다면 다음 단계로는 사업의 신청 및 등록 절차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외부 사업의 경우 사업이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통상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나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긴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 등록을 긴박하게 추진하시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증빙 자료 등을 수집해야 하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에 요구되는 기초 자료로는 사업 대상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 대상 등의 문서, 실제 계획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 문서와 도면 자료, 실제와 관련된 사업 시작일과 준공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 문서와 준공 서류 등, 그리고 사업 전, 사업 후의 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등에 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상세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시거나 컨설팅 기관 등을 활용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계획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자에게 사업계획 외부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께서 처음부터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매년 사업자분들의 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이 있으신 사업자분들께서는 해당 공모사업의 활용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모사업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한국임업진흥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보시거나 진흥원 쪽으로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외부 사업의 신청은 상세 등록부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게 되며 작성된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절차가 진행되며 제출된 문서에 대한 누락사항 등은 없는지에 대한 완전성 검토가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가 진행됩니다.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는 통상 제출된 문서에 대한 완전성 평가가 완료된 후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이 되고 사업자분께서는 타당성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타당성 평가에 따른 수정과 보완은 최대 3회까지로 제한되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당성 평가 결과가 적합으로 완료되면 환경부 심의 절차가 진행되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 사항에 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기한 내 보완이 불가하여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경우 차기위원회 안건으로 지연 상정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환경부의 심의는 분기별로 개최되므로 보완 기간을 미준수하는 경우 등록 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상세 등록부에 사업이 등록되고 사업자는 외부사업 승인서를 수령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등록된 외부사업의 승인 이후에 외부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시고 시스템을 통해 착수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 등록이 완료된 이후 사업자는 등록된 외부 사업의 사업 계획서에 기재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 계획서에 기술된 계획에 따라 나무를 심고 가꾸는 관리 활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 대비 변경 사항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으로 보식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식재 등 이력 사항을 기록하고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부 사업의 감축 실적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외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 5년 주기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이때 모니터링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계획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산림 부분 모니터링은 매년 실시하지 않고 5년 주기로 실시되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착오로 모니터링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거나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니터링 자료는 향후 진행될 흡수량 검증 및 인증에 대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보존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료의 보관 기간은 외부 사업 기간 종료 후로도 최소 2년 이상 보관하실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의 소실 등에 대비하여 자료 저장을 이원화하여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산림 부분 모니터링은 인력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므로 조사자의 역량에 따라 조사 결과의 정확성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조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산림 부분 외부 사업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항목은 수목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수종, 흉고 직경 및 수고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장비는 수고 및 흉고 직경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 장비와 조사 결과를 기록하기 위한 야장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 외 GPS, 줄자, 마킹 테이프 등 조사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을 조사 목적과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목 조사는 일반적으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사업 대상지에 위치한 모든 수목 전체에 대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며 표본조사는 사업 대상지의 일부를 샘플링하여 사전에 결정한 표준지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수목에 대하여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조사 방식은 외부 사업을 등록하는 단계에서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자께서 결정할 수 있으나 모니터링 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 방식은 등록된 사업계획서의 모니터링 계획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표본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위치와 표준지 개수가 모니터링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표준지의 크기와 모양의 경우에도 계획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조사 대상지는 검증 절차 및 차기 모니터링 시 재방문이 용이하도록 관리가 요구되며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각 표본점에 대한 식별 표시 및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표본점에 대한 관리는 중심점에 대한 GPS 좌표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표본점의 식별 표시는 외부 사업 기간 동안 훼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 패찰 등 내구성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식별 표시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표준지의 중심목이 벌목, 고사 등의 사유로 훼손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표준목에서 가까운 3개의 나무를 선정하여 표시목으로 관리하여 식별 표시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표준지에 대한 현정사진은 추후 표준지의 위치를 찾거나 재방문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입로 사진 등을 촬영하거나 표준지 내에서 식별 표시된 중심목과 표준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긍정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목 조사 시 표준지 경계서 위치에 대한 수목의 조사 여부에 따라 온실가스 흡수량이 과대 산정되거나 과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조사자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목 조사 시 조사 대상지 경계선에 위치한 수목에 대해서는 나무의 줄기 위치가 아닌 나무의 그루터기를 중심으로 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나무의 그루터기가 경계선 위에 위치한 경우 그루터기의 절반 이상이 경계선 안에 위치한 경우에 한해 대상을 포함하여 수고와 흉고 직경을 측정하셔야 합니다. 수목 조사 시 흉고 직경은 가슴 높이에 위치한 나무의 직경을 측정하며 지상으로부터 1.2m의 위치에서 윤촉 또는 직경 테이프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모니터링 시 수목 조사는 흉고 직경이 6cm 이상인 수목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며 나무의 직경은 cm 단위로 측정하되 조사 야장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수고는 지상부를 기준으로 나무의 높이를 측정하며 순토 측거기, 버텍스, 수고 측정봉 등을 사용하여 수고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는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조사 야장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이번 모니터링 방안에서 설명하지 못한 보다 상세한 조사 방법은 산림탄소 상세사업 산림조사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사업에서 요구하는 조사 정확도는 오차율 5% 이내의 높은 수준의 조사 정확도를 요구하므로 산림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사 방법을 모두 숙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림조사 결과의 정확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조사자의 전문성과 장비에 대한 숙련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사업자께서 짧은 기간 내에 산림 조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숙련도를 확보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자체 인력을 활용한 조사가 어려우신 경우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 계획의 변경 절차는 사업 이행 과정에서 기존 계획 대비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소유권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둘째,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외부 사업의 추가성에 영향이 있는 경우. 셋째, 사업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넷째, 사업 승인 시 적용한 방법론을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경우. 다섯째, 기존 모니터링 계획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와 여섯째, 기타 사업 계획의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필수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주로 5번째나 6번째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기타 사업계획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아직까지 주요 사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발생한 변경 사항이 주요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임업진흥원에 문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부사업 검증 및 인증 절차입니다. 외부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흡수량 실적을 실질적으로 인증받기 위한 단계로서 일반 감축사업은 매 5년마다, 소규모 또는 극소규모 사업은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보고서의 작성은 직접 작성하거나 컨설팅을 통해 작성 가능하나 사업계획서 작성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가 직접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시기보다는 임업진흥원의 지원사업이나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공인된 검증기관에 의뢰하시어 온실가스 흡수량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증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부분 외부사업은 검증기관 목록에서 전문 분야 14-A 코드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한해 검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검증기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30에서 60일 정도 소요되나 검증기관의 일정이나 사업 여건 등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검증 가능한 시기나 일정을 사전에 조율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상세 등록부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 신청을 진행합니다. 인증 신청 이후 흡수량 인증평가 및 환경부 심의가 진행되며 평가 및 심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완사항에 대하여 대응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흡수량 인증평가와 심의 절차는 사업계획서 타당성 평가 및 심의 절차와 유사하지만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수정 보완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와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인증평가나 심의 단계에서 중대한 부적합사항이나 보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 심의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흡수량 인증 절차가 완료되고 외부 사업자는 이후부터 인증 실적을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차는 사업자가 외부 사업을 통해 발급받은 외부 사업 인증 실적을 관리 및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인증 실적은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외부 사업 인증 실적의 형태로 관리 및 활용하시거나 또는 상세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관리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배출권의 형태로 사용하실 경우 인증 실적을 상세 배출권으로 전환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외부 사업자께서 배출권 거래제 할당 업체인 경우 전환된 상세 배출권은 배출권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실적의 거래는 외부 사업 인증 실적이나 상세 배출권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으며 거래 방식은 배출권 거래소를 통한 장내 거래 방식과 배출권 거래소 외부에서 진행되는 장외 거래 방식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외부 사업에 참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외부 사업 추진의 핵심 전략 방안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더 쏙쏙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림부문 외부 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참여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내가 가꾼 숲에서 실제로 나무가 흡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는 검증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외부 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발급받기 위한 핵심 단계인 검증의 주요 고려 사항은 무엇일까요? 산림조합중앙회 장진구 팀장님께서 산림부문 외부 사업 검증 절차 및 검증 방법에 대해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강의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산림조합중앙회 장진구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림부문 외부 사업의 검증 절차 및 검증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증이란 영역은 검증심사원이 수행하는 활동이지만 사업자가 검증 대상이 되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오늘 이 시간에 검증을 학습한다면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산림부문 외부 사업 검증 절차 그리고 인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검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부문의 외부 사업 검증 절차입니다. 외부 사업의 검증 절차를 말씀드리기 전에 외부 사업의 정의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사업이란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조직 경계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 대상지는 반드시 할당 대상 업체 조직 경계 외부에 위치해야 하고 국가가 승인한 방법론에 부합한 사업만이 외부 사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외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진흥원에 제출하면 타당성 평가를 통해 사업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 등록 후 흡수된 탄소량을 인정받기 위해 사업 결과가 담긴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증기관에 검증을 거쳐 산림탄소 흡수량 인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외부 사업의 절차는 크게 사업을 등록하는 단계와 사업을 인정하는 단계로 구분되고 우리가 오늘 학습하는 검증은 인증 단계에서 수행되는 업무입니다. 검증은 모니터링 보고서가 기준과 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검증기관이 수행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검증기관은 외부 사업 감축량 검증에 있어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근거로 기준과 지침에 부합하도록 검증 보고서를 투명하게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외부 사업자가 감축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증기관에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의뢰해야 하고 검증기관은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침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해야 하고 극소규모 감축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수화된 극소규모 사업 검증 보고서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 절차 1단계는 검증 계획을 파악하고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 검증을 요청한 외부 사업자와 검증 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사업 리스크를 분석을 통해 데이터 샘플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장 검증 시 무엇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단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문서 검토를 통해 모니터링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성성을 확인하고 현장 검증을 통해 검증의 합리적 본연 수준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검증 결과를 정리하여 현장 검증 시 발견한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보완된 모니터링 보고서를 바탕으로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검증기관 내부 심의를 통해 검증 보고서를 확정하고 검증을 요청한 외부 사업자에게 검증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증 업무가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검증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 결과 정리 및 평가 단계에서 검증기관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 의견을 결정하게 됩니다. 외부 사업 검증 의견은 적정과 부적정으로 구분됩니다. 기준에 따라 흡수량이 산정되고 검증기관이 요구한 조치사항이 적절하게 모두 이행된 경우 적정 의견이 제시됩니다. 만약 흡수량이 산정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검증기관의 조치 요구 사항을 사업자가 30일 이내 보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적정 의견이 제시됩니다. 검증지침 제15조 제2항에서 검증기관이 발견한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보완된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증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적정 의견이 도출될 때까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침에서는 수정 및 보완 기회를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증 신청 후 사업자가 3회 이상 모니터링 보고서를 수정 보완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의 보증 수준이 합리적 보증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증기관의 외부 사업자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합리적 보증 수준이란 검증기관의 검증 결론을 표명함에 있어 검증 리스크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임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합리적 보증 수준의 양적 기준치는 이산화탄소 순 흡수량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증을 통해 발견되는 오류가 5% 이내임을 의미합니다. 양적 기준치 95%에 대해서는 검증기관이 보증함을 의미합니다. 검증기관은 이러한 검증 보증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앞에서 다룬 검증 절차를 준수하고 다양한 검증 기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증 보고서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검증기관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검증 보고서는 표지부에 보고서 제출일, 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자 현황, 검증기관 현황, 검증에 참여한 심사원 현황을 기록하게 됩니다.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시설 정보에서는 감축시설의 정보와 검증 방식, 그리고 검증기관명을 기재하고 검증이 수행된 개요적 정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세부 검증 내용에서는 사업 등록 후 변경에 대한 평가,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이행 여부, 적용 방법에 따른 사업 계획서의 준수 여부, 사업 계획서에 따른 모니터링의 이행 여부, 데이터 평가 및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발견사항에서는 검증 과정에서 요구한 조치사항 및 조치 결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검증 결론에서는 검증 전후 온실가스 흡수량을 작성하고 검증 결론을 도출하도록 검증 보고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모니터링 보고서와 검증 보고서의 항목들을 상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보고서는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증 보고서는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증 보고서의 세부 검증 내용 중 2.1 사업 등록 후 변경에 대한 평가는 모니터링 보고서 2.3 사업 승인 후 변경 사항을 검증한 내용을 기록하고 2.2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이행 여부는 모니터링 보고서 2.2 사업 이행 상태의 내용을 확인하여 검증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활동이 사업 계획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의 활동에 대한 일부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 계획서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변경의 요구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술하게 됩니다. 2.3 적용 방법론에 따른 사업계획서 준수 여부는 사업계획서가 적용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외부 사업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2.4 사업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이행 여부는 모니터링 보고서 3점 모니터링 시스템에 기재된 모니터링 측정 요소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2.5 데이터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은 모니터링 보고서의 5점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을 바탕으로 활동 자료가 적절하게 수집되었는지 흡수량 산정 방법은 적절한지 그 결과를 기술하게 되는데 검증기관은 적용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활동 자료 수집 및 흡수량 산정이 이루어졌는지도 포함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2.6 데이터 QA/QC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모니터링 체계가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모니터링 보고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현장과 일치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흡수량 활동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변경한 후 모니터링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검증 시 검증기관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 부분에 인증된 외부 사업은 한 건입니다. 10여 건의 사업이 등록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까지 인증된 사업은 천연숲 조성, 식생복구 사업뿐입니다.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사업자는 경상북도청이고 대상지는 경상북도청 앞에 위치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45년까지 고정형 30년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에 따라 7.6헥타르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활동을 통해 연간 65톤, 총 1950톤의 이산화탄소를 유지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순 흡수량은 243톤이었고 약 2%의 산림 예치량을 제외하고 사업자에게 238톤의 크레딧이 발행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 기간은 현장 검증에 앞서 승인된 사업계획서 또는 변경형 사업계획서, 그리고 제출된 모니터링 보고서 및 승인된 방문을 기반으로 검증계획 수립 및 문서 검토 등의 내역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검증계획은 검증지침 별표 5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절차별 세부 방법에 따라 모니터링 측정 요소별 데이터 관리 취약점 또는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 절차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즉, 검증 리스크를 식별하고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 데이터 샘플링을 계획하여 합리적 보증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수립의 단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방법 내에 정한 식생복구 사업의 모니터링 항목은 나무를 심는 식재 면적, 식재 본수, 표본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표준지 위치, 수종, 행고 직경, 수고, 그리고 국가가 승인 흡수 개수, 함수식을 사용한 경우 제시식에 사용된 상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리스크는 사업 대상지의 면적이 정확한지, 사업 대상지의 경계가 명확한지, 사업 대상지 내에 기존 수목이 존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수목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모니터링 되었는지, 표준지 조사 비율이 사업 면적 대비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표준지가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배치되었는지, 정확한 매개 변수 값을 사용하였는지,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기준이 승인된 사업계획서 게시한 내용으로 모니터링 되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식생복구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리스크라고 생각됩니다. 검증계획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데이터 샘플링 계획을 수립하여 제한적 시간에 효율적 검증을 확보하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설명드린 리스크별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인증된 천연숲 식생복구 사업의 연도별 항공사진입니다. 빨간 선이 사업 경계입니다. 모니터링 기간이 2015년에서 2022년 전을 감안하면 2005년과 2012년도의 항공사진은 사업 전 영상이고 2020년은 사업 후 영상으로 파악됩니다. 2005년도에는 대부분 사업 대상지가 논밭 또는 대지로 활용되었고 중앙부 일부만이 생활림 등 수목이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사업 등록 당시의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2005년 영상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등록된 사업계획서는 사업 시작일 이후 새롭게 식재된 수목에 대해 사업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존 수목은 정확하게 식별하여 탄소 흡수량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사업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존 생육하고 있는 수목의 경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분리할 것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는다면 탄소 흡수량이 과대 산정되어 합리적 보증 수준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식생복구 사업에서 나무가 일정 간격을 가지고 정방형으로 식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보면 산책로, 도로 등 물리적 경계가 없거나 GPS 경계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 경계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2005년 사진에서 기존 수목 경계 내부의 빈 공간에 새롭게 수목이 식재되었다면 이것을 분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리스크로 분석된 이러한 항목은 현장 검시 시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리스크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수종 식별에 따른 리스크입니다. 강원지방 소나무부터 기타 하랩수까지 약 18개 수종에 대한 국가 흡수계수가 공고되어 있습니다. 수종 식별을 잘못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에 큰 오류를 방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참나무류를 6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나무류의 국가 흡수계수는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이렇게 4가지 수정에 대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굴참나무를 상수리나무로 잘못 식별할 경우 매개 변수에서만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오류가 약 14% 발생됩니다. 신갈나무를 졸참나무로 잘못 식별할 경우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약 7% 정도 과대 계산됩니다. 따라서 수종의 식별은 개수값의 차이가 커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항목입니다. 검증심사원은 검증에 앞서 이러한 수종 식별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다양한 수종을 가진 사업 대상지일수록 리스크가 높고 신규 조림, 재조림 사업처럼 단일 수종으로 식재할 경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기에 심사원 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리스크의 수준을 고려할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샘플링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계획 단계에서 리스크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데이터 샘플링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방문 시 어디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산림 분야는 수용 분포가 다양할수록 또한 다양한 횡보지경이 존재할수록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발표 자료의 가상 데이터가 현실에서 주어진다면 현장 방문 장소로 어떤 구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와 사업계획서의 헥타당 구역별 제재값을 비교하고 프레스리식에 의한 전기평균 생산량을 산정한 결과 현실에서 벗어난 결과값을 가진 구역, 즉 우리나라의 전기평균 생산량이 최대 헥타당 15세제곱미터 정도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값을 벗어난 구역을 우선적으로 현장 방문지로 선택하고 재조사를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샘플링 계획에서 정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정확성을 확보했다면 더 이상 현장 방문은 필요가 없지만 오류값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현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검증 단계 중 문서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계획 수립 후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문서 검토가 실행되는데, 문서 검토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적용 방법론의 기준 이행 여부 및 주요 흡수원을 파악하고 흡수량 산정 방법 및 산정 결과의 정확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문서 검토는 적용 방법론,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의 일치성을 평가하고 발견된 문제점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현장 검증에 활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식생복구 사업의 이산화탄소 순 흡수량은 사업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에서 베이스라인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사업 배출량 및 누출량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베이스라인 흡수량은 사업 대상지 위치와 면적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미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확정되었고 등록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흡수량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지침에서 정한 변경 절차에 따라 승인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베이스라인 흡수량은 사업 대상지가 초지 또는 낮이로 계속 방치되는 경우 제로로 산정되지만 단연생 초분이 간목이 정착한 경우에는 흡수량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베이스라인 흡수량은 사업 대상지의 형태 및 면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사업 대상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의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개체목의 제적의 본수와 흡수개수를 곱하여 산정되는데 개체목 제적은 수종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체목의 제적이 함수식을 사용해 산출한 경우 사용된 상수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검증기관에서 검증하도록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배출량과 누출량은 연간 흡수량 3,000톤 이하에서는 기본값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이슈는 없으나 3,000톤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산림 작업별 표준 공정에 따른 단위 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검증에서는 검증 계획에서 수립한 리스크 분석, 데이터 샘플링 계획, 그리고 문서 검토 결과 도출된 발견 사항을 바탕으로 흡수량 등이 정확한지를 다음 7가지 주요 항목의 검토를 통해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현장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객관적인 근거는 검증 체크리스트에 기술하여 검증 보고 제출 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식생복구 사업의 특성상 수목이 여러 가지 수종과 다양한 형태로 배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생로 등 물리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산림에서 같이 수종별 구획화를 실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표준지를 이용한 탄소 저장량 측정이 어렵고 개체목별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방법이 흡수량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장 검증 시 조사 대상지 구획도를 바탕으로 검증기획에서 수립된 데이터 샘플링 계획에 따라 검증기관이 직접 산림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모니터링 보고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샘플링 구획별로 되었다면 해당 구획에 대해 외부 사업자가 조사한 구획별 조사 야장과 상호교차 비교하는 검증 기법이 활용될 수도 있고, 만약 개체목을 기준으로 샘플링 수량을 결정한다면 현재 국내 가이드라인 등에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총 식재 분수를 제곱권하여 산출된 수목의 수량을 샘플링 수목으로 설정하여 조사하는 방법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증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식재 분수 및 수종이 모니터링 보고서와 상이한 경우 수종별로 초과된 수목은 흡수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사업계획서에 없는 수종이 식재된 경우에도 제외해야 하는데, 만약 매개 범수 등이 같은 수종으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동일하게 산정되는 수종에 대해서는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흡수량 산정 시 흉고 직경 6cm 미만의 수목은 흡수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다음 차수의 모니터링 기간에 6cm 이상 되는 기간부터 산정에 포함합니다. 기존 수목과 경계가 불분명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수적 판단에 따라 제외하고, 산초나무 등 관목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제외하고 흡수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산림에서 발생된 탄소는 재해로 인해 소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감축사업과 다르게 인증된 탄소량의 전부를 사업자에게 발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행 위험도를 고려하여 일부는 산림 예치 계정에 두고 잔여량을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사업자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할 때 모니터링 기간에 대한 사업 이행 위험도를 분석하여 산림 예치량과 예치율을 산정, 검증기관에 검증을 받도록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림 예치량은 인정 실적에 산림 예치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산정된 예치량은 산림 예치 계정으로 이전하여 국가가 관리하며, 산림재해로 산림탄소가 소실될 경우 이러한 예치 계정에 있는 인정량을 활용하여 소실량을 보상하게 됩니다. 만약 외부 사업자가 구기름 기준, 수종별, 일반 기준 불기령까지 등록된 산림을 잘 관리할 경우 예치된 인증량에 대해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반환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림 예치율은 사업 재단지의 재정적, 관리적, 사회적, 산림재해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여 위험도를 산정하여 산출합니다. 산림재해 발생 가능성은 사업 대상지 인근의 과거 10년간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산림 예치율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해 정확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부분 외부 사업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인증받기 위한 핵심 단계인 검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외부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 또는 현재 외부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3년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온라인 설명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졌는데, 전문적인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설명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강의가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탄소 중립과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